코로나로 주춤했던 여수 지역 관광객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객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건 무안국제공항에도 타격입니다. 모처럼 베트남과 태국 등으로 운항을 재개했던 공항 측은 운항 횟수를 줄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양항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 정책 등이 물동량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수족구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던 여수 지역 관광객 수가 올해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000만 관광객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밤바다를 배경 삼아 감미롭게 울려 퍼지는 선율.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멈춰섭니다. 여수 낭만포차, 해상 케이블카 등 여수 거점 관광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쩍 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관광도시로 빠르게 성장한 여수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많이 변했죠. 엑스포 후로 많이 변해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가 어딘가를 잘 모르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은 모두 593만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지난 2020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숙박업소들의 투숙률도 현재 7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말 예상 관광객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문객 수를 종합해보면 1,300만 명이 방문한 2019년 대비 약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관광객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시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크 투어리즘과 스마트 섬 관광 등 새롭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BA5와 BA2.75의 확산 조짐은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최근 여수에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박람회 이후 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열었던 여수시. 코로나19 변이종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올해 다시 무난하게 1,000만 관광객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편 모처럼 해외 여행객으로 붐비는 무안국제공항에 코로나19 재유행이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항공사는 운항 중단을 검토하는 등 숨고르기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이 전면 끊긴 지 2년 4개월 만인 지난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전세기가 떴습니다. 이어 베트남 다낭과 달락, 몽골 울란바토르, 태국 방콕 등 5개 노선의 국내외 4개 항공사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적막했던 무안공항은 탑승 수속을 밟은 대기줄이 길게 늘어지는 등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흥분도 잠깐,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사가 다음 달 중순까지 계획된 운항만 채운 뒤 예약 추이를 봐가며 앞으로 운항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들 부정기 노선 모두 한 달 기간으로 운항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탑승률이랑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 하니까 하반기 뒤쪽으로 갈수록 예약률이 떨어지나 봅니다. 지금. 무안공항 국내선 또한 운항 횟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2023 전남 방문회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을 띄우려던 전라남도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긴 겨울잠에서 깨려는 무안국제공항에 큰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순천 지역 주요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 시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의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실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관련 업무를 챙기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시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시 현안 사업을 특별히 챙기도록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이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당면 현안 업무보고회를 열어 시정 현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시정 현안 주요 사업은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사업,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여수 시민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등 모두 113건입니다. 정 시장은 주요 현안의 세부 계획과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 보완해달라고 실행력을 높이고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국비 확보 등도 핵심 사업 위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광양항의 물동량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반기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공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광양항의 물동량은 모두 1억 3,5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정책에다 제철소의 고로 정비로 철광석 등의 수입이 줄면서 특히 2분기에는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 물동량 모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광양항 물동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물동량이 2% 정도밖에 차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 쪽의 또 문제, 원자재 수출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최근 한 국내 선사가 북미 항로에 투입된 4,300TU급 컨테이너선 6척을 6,500TU급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연간 4만 TU 정도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더욱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연속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항만공사는 신규 선사 유치와 함께 선박들이 광양항을 건너뛰고 운항하는 이른바 스킵 현상을 막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얼라이언스 이주의 어떤 집중 마케팅을 해가지고 스킵하는 그 률을 줄이도록 하는 게 최상의 목표가 아닌가. 한편 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물동량 감소 추세가 광양만권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24열 크레인 확충과 전라남도의 해양 물류 조직 보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2년 전보다 12배나 급증한 상황인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살 아이의 몸 곳곳에 크고 작은 물집이 생겼습니다. 손등과 발바닥부터 시작된 붉은 반점은 다리부터 무릎까지 빼곡하게 번졌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입니다. 엄청 가려워 하고 아파요. 열도 많이 나고 같이 어린이 다니는 그 친구도 걸려가지고. 수족구병에 걸리면 입안과 손발에 붉은 물집과 발진이 퍼지고 발열이나 구토 등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름철에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계된 전국의 수족구병 환자는 1000명당 12.5명으로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혈중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은 뇌수막염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뇌로 들어가면.
방역당국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감염자가 발생하면 아이들의 장난감, 물건 등을 소독제로 자주 닦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고흥군의회가 고흥 출신 고 김홍민 대장의 구조비용 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김홍민 대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영웅이라며 국가적으로 국위 선양을 인정해놓고 광주산악연맹의 구조 비용을 부담하라는 외교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 중 실종됐으며 이후 외교부가 김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 비용 6,800만 원을 광주시 산악연맹에 청구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한 여름 한철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1도 낮았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비 올 확률도 20%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2도 이상 높겠습니다. 여수가 25에서 30도, 순천이 24에서 32도, 광양은 24에서 31도, 고흥은 24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광주는 24에서 33도, 목포는 24에서 32도 예상됩니다. 해상의 파도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바람은 초속 7m입니다. 먼바다는 초속 9m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8시 50분, 간조 시각은 새벽 3시 4분입니다. 금요일까지 구름 많은 날씨 계속되다가 토요일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최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파출소에 잡혀온 지명 수배자가 경찰이 뻔히 보는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범인은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고 뒤쫓던 경찰은 추격을 포기한 채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혔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골목길을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뛰어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 남성, 담벼락을 넘어 달아납니다. 뒤이어 경찰관 한 명이 이 남성의 뒤를 따라오더니 머뭇대다 쫓아가길 포기한 듯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경찰관은 남성이 도주한 방향을 보고 한참을 서 있기만 합니다. 오늘 새벽 광주 한 파출소에 붙잡혀온 30대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파출소 밖에서 흡연을 하던 도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연인과 다투던 중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출소로 붙잡혀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2년 전 지명수배돼 있던 신분이었습니다. 도주 직전 이 남성은 면담을 신청한 지인들과 대화 중이었고 경찰관 한 명만 입회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를 관리하는 경찰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피의자가 도주할 때 경찰은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파출소 경찰관들은 남성이 도주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상급관서에 보고하는 바람에 경찰력을 즉각 투입할 수 없게 했고 파출소로부터 도보로 6분 거리인 폭행 피해 여성의 집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도 30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민으로서는 어떤 범죄가 있어서 저런지 많이 또 불안감도 좀 있었고. 결국 이 남성은 도주 7시간여 만에 파출소로부터 1.9km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과 도주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해당 파출소 경찰관의 과실 여부를 따져 징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가 해룡산단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건립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해룡면 선월리에 트레일러 12면과 4.5톤 이상 89면 등 총 168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립 공사를 마쳤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정기 이용자를 신청받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운영되면 연향, 금당, 신대지구 등 신도심 지역의 화물자동차 주차 편의 제공은 물론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남해안 상생 발전과 새로운 요트 항로 개척을 목표로 한국과 미국, 영국 등 7개국 3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5척의 화려한 크루저 요트와 함께 시원한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여수 간악만에서 경남 통영 도남항, 부산 수영만으로 이어지는 대회 코스는 남해안의 청정한 바다와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요트 항로로 인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가 주된 이유인데 한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남의 사업장 82%가 5인 미만 사업장인 현실도 모른 채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차기 위원장에 재선의 신정훈 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당초 초선인 윤재갑 의원의 강한 출마 의지로 경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 의원이 정치권 화합 차원에서 불출마 결단을 내리면서 신 의원만 도당 위원장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다음 달 1일과 2일 후보 공모를 받아 21일 대의원 대회에서 신임 도당 위원장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주 고등학생 2명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지난 4월 말 치러진 중간고사를 앞두고도 교무실에 침입한 뒤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 공통과목 3개와 선택과목 4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 외벽과 난간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한 이 학생들은 시스템상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교사의 노트북을 무력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